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폰트 편에서 제가 마지막에 내뱉었던 그 간단한 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방지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후회 중입니다. 그래도 한 분이 댓글을 남겨줬으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타이포 디자인을 검색하면 한 수백 군데에서 다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저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튜토리얼 등을 보면 이렇게 단색 배경에 적당한 크기로 요새 유튜버들이 주로 쓰는 검은 고딕이나 에스코어 같은 폰트를 제한된 단어 수로 적으면 누가 봐도 깔끔할 수밖에 없죠. 혹은 누가 봐도 타이포를 넣기 위해 찍은 사진 소스 위에 배치를 하거나 이러한 의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이나 외국 유튜버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게 강좌라는 게 딱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 좋은 상황의 예시들을 보여주죠. 실은 정작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실무는 노가다가 거의 다 반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제 기준엔 같은 회사 소속된 상사나 혹은 돈 주고 배우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완전 초보 디자이너 분들이 혹시 이것을 보신다면 그냥 옛날 사람은 실무에서 저렇게 썼구나 그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갓 디자인을 시작할 때쯤 누군가가 폰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그냥 쓰지 않고 그 자간이나 글자 스케일 자체를 건드리면서 사용하는 걸 옆에서 봤었는데요. 되게 별것 아닌 것이지만 당시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 좌측은 기본 그대로 친 거고 우측은 제가 습관적으로 세팅하는 타일입니다. 굴림체의 경우 그 가로는 스케일을 좀 늘렸고요. 글자 아웃라인에 두께를 준 상태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자간만 줄여놨고요. 폰트마다 또 그 자체 폰트가 가진 굵기마다 그 자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치는 달리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마이너스 100부터 한 25까지도 주는 편이고요. 물론 그 좌측 기본 폰트보다 우측이 무조건 이쁘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컨셉에 따라 당연히 그냥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습관을 말하자면 이렇게 자간을 좁혀서 쓴다는 말이고요. 자간을 좁히는 이유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보다는 좁힌 게 덩어리감이 있어서 빨리 읽혀진다고 생각돼서 그렇고요. 특히 편집이나 웹의 경우와 달리 모션 그래픽은 흘러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빨리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거의 습관적으로 자간을 좁히고 시작합니다. 요새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윤고딕 300대의 경우는 글자가 상당히 펌퍼짐해서 사용할 때 가로 스케일을 90 가까이 줄여서 쓴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폰트들은 대체로 자간이 적당하게 나오는 편이라 크게 손을 안 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이포 디자인을 참고하기엔 개인적으로는 잡지책을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고요. 영상 쪽으로는 홈쇼핑 계열이 그나마 타이포와 레이아웃의 기본기를 잡는데 가장 좋다고 여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폰트를 많이 수집하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폰트를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은 까딱하다 에펙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폰트를 설치할 때는 조심히 해야 되고요. 그럼 작업을 할 때 어떤 폰트를 쓸까 할 때는 이미 많이들 사용하겠지만 무료 프로그램 중에 넥서스 폰트를 실행한 다음에 본인 컴퓨터에 깔린 폰트를 먼저 확인한 후 에펙에 적용을 하죠. 최근에 웹디자인 쪽 옛날 사람이랑 대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눈누 폰트라는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저만 몰랐던 건지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했던 사이트고요. 상업용 폰트를 웹상에서 넥서스 폰트처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 다운받는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저는 자간과 스케일을 변형해서 사용한다 이게 기본 팁의 전부였는데요. 너무 없다 보니 억지로 내용을 좀 채웠습니다. 매번 말로만 떠드니 실제 제가 작업했던 나름 다양한 상황의 예시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걸 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이 심히 신경이 쓰이는데 극소수가 보고 잠깐이니까 괜찮겠죠.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눈으로 잘 들여다보는 습관. 변신 완료! 겨울방학 최고의 선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만난 좌측부터 우측 순서로 1번, 2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작업물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뭐 글래까지 제작된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타이포를 중점으로 추려봤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제가 제작하긴 했지만 한두 개 정도는 부분으로 참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찾다 보니 960 사이즈로 작업된 게 의외로 많고요. 도대체 언제적에 만든 건지. 그 1번은 방송용은 아닌 것 같은데 식약처 영상이었나? 뭐 보다시피 필기체랑 고딕을 섞어 사용했고요. 역시나 자간을 엄청 줄여서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실 때 자간과 글자의 포인트가 되는 걸 중점으로 보시고 또 주로 사용된 컬러와 그 어디에 타이포가 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타이포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뭐 한 영상에 여러 폰트를 쓰지 말라, 뭐 그림체 궁서체는 기왕이면 쓰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다 상황에 따라 컨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자간을 줄인다고 했지 무조건적으로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걸 보면 행간은 겹치게도 썼네요. 그 옆에 2번은 엄청 오래전에 만든 영상 같은데 KBSW라고 여성 채널에 나갔던 캠페인 영상입니다. 지금은 절대 저런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 폰트는 윤고딕 같은데 저걸 프린트해서 A0 사이즈에 풀로 붙여 그걸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장소도 지하에 일하던 망원동 사무실이고요. 저걸 들고 있던 친구는 당시 신입 직원이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게 성장한다고 느꼈던 신입 직원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어디 외국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 옥상에서 찍은 거고 참 열정이 많았던 예전이었네요. 3번은 BTV의 OAP인데 그 전에 폰트편에서 다뤘던 제가 자주 사용하던 유료 필기체 중 공병각 폰트가 저 폰트일 겁니다. 아마도. OAP 경우 폰트 라이센스를 거진 연간 구매해놔가지고 어지간한 폰트는 쓰는데 제약이 없었고요. 보다시피 노출할 정보들이 참 많은 영상입니다. 4번은 뮤지컬 스팟 광고인데 폰트는 왠지 넥슨 폰트 같아 보이고 보통 로고가 타이포를 쓰는 데 있어 톤이나 컬러를 잡는데 이용되죠. 그리고 인터파크 옆에 전화번호는 아마도 인터파크 폰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오래돼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웹이나 행사용은 딱히 상관없지만 방송용은 그 에펙의 세이프 라인의 영역을 잘 지켜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서비스 때는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데요. 다시 찾는 저 개그맨 김수현입니다. 요즘 많이들 바쁘시죠? 이렇게 바쁠 때 우리 그 1번은 청호 기업 프로모션 영상이었는데 아마도 윤고딕을 메인으로 썼던 것 같고요. 컬러들은 역시나 청호 브랜딩색을 이용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기업 관련 영상은 일단은 자체 폰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라이센스 여부를 확인한 가운데 컨셉에 맞는 폰트를 선택합니다. 이런 뭐 평범한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 때 폰트와 컬러를 쓰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많이 제한되죠. 물론 홈쇼핑이나 공연같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기 책에 사용된 페이지 역시 제가 제작을 해서 텍스처를 입힌 거고요. 확실히 책용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행간이 좁지는 않네요. 2번은 GS25 편의점 관련 영상이었는데 자가는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컬러도 그 GS 로고 브랜딩 색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자막판은 제가 만든 것 같진 않은데 뭐 어쨌든 제가 메인으로 진행을 했으니 뭐 도움을 줬거나 뭐 이상했으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마도 이건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썼던 것 같고요. 그 이름바를 보더라도 기업의 브랜딩색이 느껴지게 작업이 돼 있습니다. 3번은 LG 무슨 앱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앱의 메인 컬러도 저 색이었을 것 같고요. 4번은 KTX 제안 영상이었고 뭐 보다시피 로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Answer. It was a sad thing that their book, Beauty Answer, 오늘 여기 선보이는 요리는 오직 2011, our total asset recorded $5,327 million and equity. 1번은 LG 청소기 관련 영상이었는데 먼지 캐릭터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느낌의 톤이라 뭐 폰트도 그런 톤에 맞춰 사용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폰트 이야기는 아니지만 손 트래킹으로 일일이 노가다 했던 게 떠오르네요. 2번은 SGI 기업 영상이었는데 영어로 떠드는 거라 영어는 대충 써도 있어 보이니까 그 앞에 제가 말한 팁 중에 영어보다 한글을 많이 사용하라는 점이 흔히들 영어는 기본만 써도 있어 보이는 이상한 편견이 드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글로 많이 잘 쓰려고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폰트를 쓸 때는 작게 쓰기보다는 생각보다 크게 써버릇하는 게 나중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3번은 삼성 VIP가 타겟이다 보니 고딕보다는 명조 계열을 썼던 것 같고요. 말자막은 이게 뭐 윤명조인가? 삼성 폰트인가 잘 모르겠네요. 4번은 오래전에 잠깐 유행했던 페이크 다큐 형식의 화장품 관련 영상인데 조선시대 컨셉으로 폰트는 명조 계열을 썼고 현대 사람의 시점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고딕을 썼네요. 근데 이 말자막 행간이 왜 이렇게 좁는지는 모르겠고 수정하다 빡쳤는지 확실한 건 이 프로모션 회사에서 이게 제 마지막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쇼핑의 편리한 혜택을 누리는 이카트 서비스로 이제 쇼핑도 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간혹 음악이 없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최종본을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사운드가 없는 영상이라 그런 겁니다. 1번은 유아들 타겟 영상이라 뭐 색이나 글자들 둥글둥글하죠. 폰트 이야기는 아니지만 건물들도 보면 다른 벡터와 달리 뭐 창이 삐뚤삐뚤하거나 둥글둥글한 면이 있죠.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원래 노래방 자막 같은 걸 안 넣기로 했다가 나중에 넣었던 것 같고요. 실무에서는 뭐 처음 의도와 달리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번은 고준위 관련 인포그래픽이었는데 뭐 그냥 딱 전형적인 벡터 영상이네요. 3번은 시청 쪽 삼성 화재 건물에 틀었던 영상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과거 무슨 기차 관련 미국 애니메이션 예고편인가? 타이틀 시퀀스인가? 뭐 그거 갖고 와서 뭐 이 같은 컨셉으로 제작해달라고 했던 영상이었습니다. 4번은 손그림 느낌이어서 폰트 역시 뭐 그렇게 맞춘 것 같고요. 이 폰트는 두께가 있지만 3D는 아닙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그냥 평범하게 뭐 윤고딕으로 이 같은 모션을 잡은 뒤 그걸 통으로 묶어서 하나 복사하고 레이어를 아래에다 둔 뒤 뭐 우측과 아래 방향으로 대충 이동시키면 얼추 저렇게 두께감이 있는 것처럼 되죠. 뭐 제대로 하면은 사실 하나하나 그려서 해야겠지만 뭐 얼추 비슷한 효과가 난다면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바지한다는 미션. 국토 공간 정보의 가치를 창출한 타이포를 3D로 사용했을 때의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로고를 3D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행사 영상일 때나 3D를 자주 사용했지 뭐 이런 영상에서는 딱 쓴 게 몇 개 없더라고요. 1번은 현대라이프 사내방송 OAP였는데 폰트가 아마도 현대 폰트일 겁니다. 이거는 당시 3D를 잘 다루지 못했던 신입이랑 진행했던 건데 한 8년 전이었나? 친구를 보면서 성장이 참 무섭구나 느꼈는데 갑자기 추억 버리고 2번은 국토지리 모시기 기업 영상이었고 3번은 작년 AA 어워즈 VCR 중 하나였습니다. 4번은 다음과 연계했던 부산 영화제 어떤 행사였는데 다음 폰트를 쓴 것 같네요. 실무에서 작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수정사항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타이포인데 문구가 바뀌는 건 십상이고 폰트 수정 및 그 외에도 타이포가 노출되는 타이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수정에 대비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생각하는데 뭐 슬픈 변명이긴 하지만 점점 새로운 시도가 줄고 늘 수정에 용이하게 잔머리만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솔직하게 겁나 그냥 놔버려 날 외면하고 싶지만 but I think I need 저는 원래 어떤 용어를 외우거나 뭐 그런 거에 되게 무신경한 편이라서 폰트 이름 같은 것도 잘 안 외우고요.
그 언변도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 갑자기 키네틱이 뭔지 정확히 궁금해지네요. 뭐 어쨌든 이 영상들은 실사나 CGV에 얹힌 타이포보다 타이포 자체가 메인이 된 것들을 모아 본 거고요. 1번은 BTS 데뷔 전에 앨범 티저였나? 뭐 여튼 그런 걸 타이포 모션으로 만들라 해서 제작했던 거고, 요새는 딱히 정말 타이포로만 진행하는 영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키네틱 타이포를 만들 때 발라드보다 힙합이 작업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힙합은 대충 움직이고 흔들면 박자가 느껴지는데 발라드는 느려서 채울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2번은 공연 영상이고요. 위에 건 엄청 오래전에 만든 티저용 방송용이었고, 이건 그나마 근래 만든 공연용인데, 앞서 말했듯이 요새는 단순히 타이프로만 채우기에는 이제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소들을 군데군데 많이 채우곤 합니다. 방송용과 달리 공연은 확실히 제약이 많이 다르죠.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도 공연 영상인데, 이건 제가 유튜브 프리랜서 일상을 다룰 때 작업했던 겁니다. 저 스스로 컨셉을 보일랑말랑한 컨셉이었는데 나중에 진짜 앞부분이 안 보인다고 걱정했던 게 기억나네요. 4번은 어떤 기업 행사의 프로모션 영상인데, 한때 아이폰 때문에 유행했던 비트에 맞춘 타이포 모션입니다. 대개 영상을 작업할 때 영상을 작업한 뒤 음악을 작업하는 경우와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컨셉의 영상은 버진 음악을 먼저 선택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 편합니다. 제가 영화 CG나 아주 무거운 3D 작업은 안 해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공연이나 행사 쪽은 다른 모션 그래픽 분야와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녔을 때 같이 일했던 신입들에게 다양한 영상 쪽 경험을 하고 싶다면 공연 쪽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보통 모션 그래픽 영상은 16:9 비율로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나 행사 쪽은 일단 판 자체가 다른데요. 일반 모션 쪽이 그냥 A4 연습장에 스케치를 하는 거라면, 공연 행사 쪽은 그 외부 담벼락에 그래피티를 하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프로젝션 매핑으로 건물에다 쏘기도 하고, 자주 LED가 아주 조각나 있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와이드일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모션 그래픽의 색감과 레이아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1번은 마마무였는데 실제로 저 씬의 타이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수마다 아니면 공연 연출자마다 타이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황마다 다르죠. 2번은 레트로 컨셉이라 펑퍼짐한 걸 쓴 것 같고, 3번은 센 노래라 세고 좀 기괴한 느낌이고, 4번은 아기자기한 3D 느낌으로 했네요. 여기까지 실무에서 사용한 타이포로 평범한 작업물의 예시를 봤습니다. 아마도 이걸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디자인 같은 건 안 다룰 생각인데요. 그냥 본래의 의도대로 평범한 실무 경험담이나 썰 같은 걸 얘기할 것 같고요. 사실은 영화나 만화, 드라마 같은 걸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맘 편히 다룰 이미지도 없어서 못하겠고, 여행 영상은 사진밖에 없어서 뭘 만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계속 일이 겹치다 보니까 짬내서 할 시간도 없고 뭐 의지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에게는 갑 중에 하나인 현재 가장 바쁠 시기인 공연 쪽 다양한 연차 실무자들에게 인터뷰를 따왔는데요. 그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저랑 이 일을 당연히 안 해본 이제 1년차 되신 분과 이제는 3년차가 넘어가시는 분, 그리고 저랑은 좀 오래 알았던 썩은물 팀장, 그렇게 3명을 인터뷰를 했고요. 아마도 다음 주는 1년차 되신 분부터 작업할 예정인데, 초보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저 같은 오래된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